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당뇨가 전 세계 건강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보건의 날 테마를 당뇨와의 전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며칠 초마다 한 명이 당뇨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해요. 당뇨, 이제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겠죠? 당뇨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당뇨 예방, 그리고 당뇨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 치료계 권위자시죠?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거든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이거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유병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대사회 당뇨 환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당뇨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세계 당뇨병 기구에서도 그렇죠. 아주 큰 문제들입니다. 이 11명 중에 1명 성인 중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 현대 생활이 굉장히 당뇨병을 많이 일으키는 거가 보죠. 그러니까 운동 부족에다가 스트레스가 많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당뇨병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데 되게 그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그다음 음식이 상당히 기름진 음식 먹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요. 당뇨에 대한 네. 인식이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은 또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당뇨, 우리 몸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시한폭탄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당뇨, 정확히 어떤 질병이고 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교수님 알려주세요. 시한폭탄이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시한폭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터지지 않는 거죠. 당뇨병이 시작을 하면은 그때 눈이 멀거나 콧발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빠지거나 혈액 투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 시간이 뭐 한 1, 2개월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음식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힘도 세고 살도 찌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음식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피 속에 있던 포장이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당뇨병은 여기에 문제 생긴 거예요. 이걸 동화적이라는 거죠. 동화적이 안 되는 질환이에요. 췌장에서 인슐린 만들어내는데 췌장 만든 공장이 잘못되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은 동화적이 안 되죠.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오고 몸은 망가지는 병. 근데 그 합병증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많이 빠졌을 적에 실제로 자기 느끼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원인은 췌장 기능에 적어져 있는 거죠. 네. 이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면 이 합병증이라든지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좀 걱정을 덜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순한 거구나. 그렇죠. 혈당이 떨어지면 된다. 네. 근데 혈당이 떨어지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올바르게 떨어지는 방법이 있고 비정상으로 떨어지는 방법이 있죠. 올바르게 떨어지는 방법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나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나오게 해가지고선 인슐린 공급해서 인슐린 공급도 리듬이 있어야 되니까 맞게끔 제대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혈당이 떨어져요. 또 한 가지 비정상 혈당 떨어지는 방법은 소화를 안 시킨다든가 요새 그러니까 그 시중에 이제 막 이상하게 나가는 것들 보조요법이라 그러나 보조식품 같은 것도 보면 소화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음식을 먹거나 포장 안 만드는 거 피스가 떨어지죠. 그건 혈당이 떨어지면은 영양실이 더 오는 거죠. 아니면 일부러 적게 먹는다든가.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치료법이 있죠. 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 어떤 치료법인지 치료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요. 당뇨병 치료법에 가장 우리가 당뇨병을 제대로 아는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영양 상태가 좋으면서 몸도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인공 췌장기, 그러니까 인공 장기 일종을
달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보면은 들어가는 인슐린량이 매일매일 적어져요. 계속해서 좀. 그거 뭐냐면 자기 체제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가 아니면 하루에 50단위 들다 나중에는 30단위, 20단위, 10단위, 1단위까지 되고 제로까지 떨어지니까 그때 관해 당뇨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걸 보고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체제 회복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전에 치료랑 뭐가 다르냐? 인슐린 줄 적에 이렇게 똑같이 주면은 마치 췌장이 살아있는 거 똑같이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지혈당, 고혈당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췌장이 회복해가지고 인슐린량이 적게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의 몸이 좋아지니까 아무 치료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고가 세계 학술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공췌장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 교수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거 인슐린 주사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언뜻 들으면 또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주 다른 치료인데요. 아주 다른 치료의 한번 결과를 보죠. 이게 스웨덴의 국책 사업으로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저기 빨간 것이 뭐냐면은 기존 치료고 파란색까지 인공췌장의 치료죠. 17,800명에 대해서 7년간 쭉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존율이 어느 쪽이 더 높으냐 하면 인공췌장의 치료가 높죠. 결과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혈관으로 사망률도 훨씬 적고요. 인공췌장 치료할 적에는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피 속에 나타나는 율이 3% 이내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다해 주사요법 할 적에는 같은 주사기로 같은 피부를 같은 사람이 똑같은 할자리도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의 그 흡수율의 차이가 난다.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고혈당, 저혈당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해요법, 인슐주사요법과 인공췌장요법은 그 피 속에서 인슐린 들어가는 속도가 영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치료라고 다 알고 있죠.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치고 받고 공치기 삼매경인 이곳은 테니스장. 이때 의문의 사나이가 등장했으니 힘이 넘치는 파워력, 치고 치고 또 쳐도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 이분. 반갑습니다. 김용배입니다. 74살 김용배 씨를 소개합니다. 김용배 씨는 퇴직 후 개인 택시업을 하고 계신데요. 초창기 매일매일이 과로로 힘들었다던 김용배 씨. 어느 날부턴가 심하게 몰려오는 피로감은 물론이요. 갑자기 심한 갈증이 계속됐다는데요.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갈증의 피로까지 뭔가 이상이 생긴 게 분명해 보였답니다. 45부터 당이 있었어요. 증세는 없는데 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계속 갈증이 나고 물 먹고 그랬는데 제가 택시 운전을 지금 48년째 하는데요. 이걸 밥을 제때 못 먹어서 당이 온 건데 그게 시초였어요. 택시를 하다 보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인천이나 수원 장거리 손님 걸리면 거기까지 배고픔을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을 2그릇씩 먹어보지. 그러니까 당이 오죠. 당뇨 판정을 받고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먹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이 따르다 보니 늘 힘이 들었다는데요. 먹을 걸 가려서 먹고 참을 수가 없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350, 400씩 올라가니까 제가 약간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직업상 운동이나 식사 조절이 어려웠던 탓일까요? 혈당 조절은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김용배 씨가 선택한 방법은 인공췌장기. 인공췌장기를 착용한 지 벌써 14년째인 김용배 씨.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그의 공복 혈당 수치 어느 정도일까요? 110일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이 가장 좋다는데요. 좋은 점은 역시 음식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당이 이제 약 먹는 것보다 덜 올라가니까 그래도 정상 수치는 안 되고 보통 170, 180 나가요.
아무리 좋은 치료도 본인의 관리 없인 무용지물. 먹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엔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탓에 쉬는 날이면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한다는 김용배 씨. 당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죠. 본인이 운동하고 나면은 그 당이 내려가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여러모로 좋습니다, 운동이. 예, 앞으로도 사는 날까지 이 운동은 빼놓지 않고 할 계획이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당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걸 또 느낍니다. 그의 가장 큰 건강 유지 비결은 바로 철저한 자기 관리였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보다 건강하죠. 지금 저 개인 택시도 하시고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활기차고 건강하게 오늘도 열심히 당뇨를 이겨내고 있는 김용배 씨. 혈당 조절은 음식은 가리지 않지만은 내 나름대로 그냥 기름기 같은 건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운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글쎄 죽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사는 게 바라는 거죠. 내 몸에 맞는 치료법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74 김용배 씨의 당뇨 탈출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김용배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김용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순한 피로감 그리고 목마름 때문에 당뇨를 알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피로는 요즘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단순 피로와 구분할 수 있는 당뇨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 환자처럼 음. 당뇨병은 처음에는 뭐 정상과 비슷하니까 뭐 큰 차이가 없죠. 네. 예, 그러나 좀 지나보면 알 수 있지만은 아주 그 피로, 무기력한 권태감 뭐 이런 게 심하면은 당뇨병 의심할 수 있는데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만 가지고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저 혈당 검사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병이라도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모르시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잘못된 거죠, 정상에서 처음에는. 근데 그럼 점점 좀 나빠져가지고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공췌장기 치료하기 전에는 혈당이 400 가까이 올라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15년 전에 인공췌장기 치료로 바꾸고 나서 굉장히 건강해지셨는데 이 인공췌장기 치료의 효과 연구를 통해서 도출해내신 결과들이 있을 텐데 당뇨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좋은가요? 지금 이 환자처럼 말이죠. 네. 이런 환자들이 많죠. 음. 굉장히 나빠졌다가 이제 먹약 먹고 뭐 이렇게 저 식이요법 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조금 못할 수 있지만 720명씩 옛날 치료하고 인수본부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혈당치가 노란 게 완전히 정상화됐죠. 24시간 혈당치가.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도 보면은 처음에 같은 그룹이었거든요. 오른쪽 보면 다 그 그룹이었는데 그것이 정상화됐죠. 7% 계속 유지했어요. 확실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치료할 때는 9% 당화혈색소 이제 7% 유지했더니 합병증이 굉장히 조절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한국의 그 당뇨병 학회에 발표된 건데 1,300명 정도 내에서 25년 동안 당혈색소를 봤더니 밑에는 6.5% 혈당치가 6.5 그러니까 당이 6.5% 돼야지 합병증 안 오는데 1990명에서 먹는 약으로 계속 치료를 한 그룹을 대한 연구 결과인데 보니까 8.5%죠. 평균치가. 그러니까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병증 온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이지 펌프 치료한 거 보면 3개월부터 6.5%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훨씬 더 합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거죠. 근본적 문제 해결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췌장도 잘 되고 인슐린 작용도 좋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화면으로 만나봤던 김용배 씨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당뇨 유병 기간이 30년으로 꽤 긴 편이에요,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 없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게 인공췌장기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그럼요. 합병증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실질적으로 다 조사해보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뭐 택시 운전도 하고 테니스도 잘 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계적인 논문제인 DCCT 당뇨 쪽 합병 연구 보면은요 놀란 많은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옛날 치료에 비해서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60%가 감소했어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죠?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인수펌프 치료를 많이 하죠. 합병. 이게 치료가 두 종류가 존재해요. 구식 치료와 지금 하는 치료와 또 좋은 치료가 두 가지 했으니까 환자분들에게 잘 평가해서 이 지식 알아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환자를 위하는 길이니까요. 네, 치료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또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7254님. 당뇨 10년 됐고요. 얼마 전 등산 다녀온 후 발가락에 물집이 잡힌 걸 통증도 없길래 그냥 뒀는데 다시 보니까 고름이 나오고 덧나서 병원에 갔더니 발을 절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사연이에요. 어떤가요, 교수님? 지금 이 10년, 당뇨 10년 됐는데 그 나이도 그렇게 많고 것 같지 않군요. 근데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평생 장애자로 되는 거죠. 근데 왜 10년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뇨 합병증이 온 거죠. 오고 있어 10년간. 그래서 이럴 때 이때까지 치료 방법으로 합병증을 만들어 준 거 확실하니까 만약에 앞으로 10년을 똑같이 치료하면 더 나빠질 거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좋은 치료 방법. 아까 김용배인가 그분처럼 테니스 치는 사람처럼 몸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저희 앞으로 문자 사연이 또 도착해 있어서요. 그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284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65세 남자입니다.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조절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으라고 권유받았습니다. 당뇨 초기에 인공췌장기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걸 달고 제가 따로 관리해야 하는 게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당뇨 초기에요. 본인 스스로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로 이렇게 조절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걸로 당뇨가 치료되기도 하나요, 교수님? 어떤가요? 거의 안 되죠. 왜냐하면 당뇨의 원인이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거든요. 식사를 많이 먹어서 생긴 거 아니고 우리 몸에 병이 생겨 che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치료해야 되지 엉뚱한 거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운동선수도 당뇨병이 상당히 많은데 운동을 많이 해도 당뇨병이 있는데 그 운동 부족이 당뇨병 원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고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2003년도 세계 당뇨병 학회지에 나온 거 보면은 저게 1년 이내 온 사람 지금 1년 이내 오면 약 64% 정도 돼요. 2년 사이는 반소, 33%, 이쪽 20%. 그래서 췌장이 이제 치료를 잘못하면 계속 나빠지니까 일찍 와서 치료를 하면 완치율이 높죠. 완치라. 그러니까 당뇨 치료 안 하는 완치고 많이 그런 보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2000언젠가 2012년인가 2014년에 미국 당뇨학회 보고한 거 보면요. 이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1년 이내 온 사람, 2년, 5년, 10년 이렇게 쭉 밑에 가서 10년 이상 된 사람 보면은요. 췌장에서 이제 나오는 양을 직접 재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 인공췌장 훨씬 더 빨리 회복하죠. 그렇죠. 10년보다. 그래서 몸이 더 망가기 전에, 췌장이 더 망가기 전에 하루 빨리, 하루 속히 일찍 치료하면 좋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수펌프 치료하면은 합병도 안 오지만은, 또 췌장 다 회복해서 병원 안 가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죠. 네, 어떤 질환이든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적극적인 치료로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요즘 또 많은 분들이요, 인공췌장기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걱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인수펌프 치료하는 것이 3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가벼운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부 관리를 잘 안 한다 그러면 피부 꽂았는데 약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피부가 특별한 그 알러지 나는 그런 거죠. 아주 극소수에 있지만은 그럼 그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그 부작용이 이 치료를 못하게 할 만큼 크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서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익이 더 많으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 보면은 인수펌프보다는 낫다는 주장도 그렇게 많은데 부작용이 있다는 아주 조금 있거든요. 한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끔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항상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면 됩니다. 그 부작용은 큰 문제 되지 않은 건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찾아보는 건 좋지만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혹시 이 인공차장기 치료 받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나도 될까, 나도 가능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인공차장기 모든 당뇨 환자들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 환자분들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아주 너무 나이가 많거나 그다음에 아주 인텔리전스 영어 쓰는데 지능이 너무 낮거나 책을 볼 수도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거 빼놓고는 어느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2달 된 당뇨 환자부터 90살, 그러니까 우리도 90살 먹은 환자 당뇨 환자니까 나이도 차이였고 단 지능적으로 조금 너무 떨어진 환자는 뭐 잘 가르치면 되는데 잘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을 받는 꼭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환자가 다 가능한데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다 그런 정도죠. 네. 네, 저희가 당뇨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매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당뇨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울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을 갖다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도 잘하고 뭐 그러면은 뭐 췌장이 망가질 가능성 없을 것 같아. 근데 막 도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들 와요. 그래서 막 그런 생활이 자기 몸 건강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예방수칙 잘 들으셨죠? 미리 건강관리에 힘쓰셔서 당뇨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예방하시고요. 또 지금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더라도 오늘 희망적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모두가 건강에 적인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자, 이번 주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건강도 틈틈이 챙기시고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